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혹시 월 200만 원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간 50대 은퇴자 500명 이상을 상담해온 재무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통계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난주 만난 김철수 씨는 57세에 은퇴했어요. 월급은 이제 없고 저축은 3억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는 매달 200만 원으로 살아가려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안해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당신이 모르는 숨겨진 진실 때문입니다. 의료비,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월 200만 원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특히 5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가 직면한 현실은 매우 엄혹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으로 50대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8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일하고 있는 50대들의 통계라는 겁니다. 은퇴한 사람들, 특히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에 사는 박명희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55세에 회사를 나왔어요. 35년 직장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그동안 모은 저축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총 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월 200만 원으로 살면 4억 3천만 원을 나누면 약 18년을 버틸 수 있다. 62세에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연금으로 살아가면 되겠다. 이 계산은 언뜻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박 씨는 처음 3개월은 월 200만 원으로 잘 살았어요. 충동구매도 없었고 계획대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져 입원하셨어요. 의료비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냉장고가 고장났고 그 다음 달에는 치과 임플란트 비용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50대 이상 시니어들이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생활 구조를 보면 월 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매우 긴장된 숫자입니다. 식비가 평균 60만 원, 관리비와 통신비, 인터넷비 50만 원, 의료비, 예비비 30만 원, 음식료품, 외생필품 40만 원, 여가 활동 20만 원. 이렇게만 해도 이미 200만 원의 85%가 사라집니다. 남은 돈은 30만 원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조카 결혼식 축의금, 친구 장례식 화환비, 손자 용돈, 노부모 용돈, 자녀 어려움에 도움 주는 돈들. 이것이 한국 시니어 세대의 현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가구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부양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손자까지 챙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은퇴 후 첫 3년간 예상 외 지출이 전체 월 예산의 25% 이상인 경우가 75%에 달합니다. 의료비, 긴급 자동차 수리비, 가전제품 교체, 주택 수리 같은 것들이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월 200만 원 계획을 흔드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물가 상승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물가 상승률은 평균 2.8%였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월 20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월 5만 6천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5년이 지나면 월 228만 원이 필요해집니다. 10년이 지나면 월 256만 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월 예산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문제도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50대의 평균 의료비는 월 15만 원 정도이지만 65세 이상은 월 35만 원을 넘습니다. 당신이 지금 50대라면 10년 후 의료비 예산을 지금의 2배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초기의 심리적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공허감을 느낍니다. 일을 채우기 위해 취미생활, 여행, 문화활동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월 200만 원 계획을 세울 때는 여행비를 거의 계산하지 않는데 실제 은퇴 후에는 마음이 외로워서 여행을 자주 가게 되는 거죠. 이 심리적 변수가 많은 사람들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한국의 사회 구조와 현실 속에서는 매우 취약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숫자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월 200만 원으로 20년을 버틴다는 것이 수치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의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먼저 연금 문제를 봅시다. 월 200만 원으로 살려고 계획한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개인 자산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4만 원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여기에 기초연금 월 25만 원이 더해져서 약 89만 원이 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의 수준입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200만 원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준비한 자산으로 나머지를 채워야 합니다. 월 200만 원에 국민연금 64만 원을 빼면 월 136만 원을 개인 자산에서 써야 합니다. 연 1,632만 원입니다. 4억 원을 갖고 있다면 약 24년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론상으로는 70대 중반까지 살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대형 지출입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데이터를 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100만 원 이상의 예상 외 지출이 평균 2.3회 발생합니다. 그중 가장 큰 것들을 보면 부모 간병비 평균 3천만 원, 자녀 도움 평균 1,500만 원, 주택 수리 평균 800만 원, 의료비 평균 600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터지면 당신의 4억 원 자산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8% 물가 상승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평균입니다. 실제로 시니어들이 소비하는 항목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는 연 3.5%, 에너지 난방, 전기는 연 4.2%, 식료품은 연 3.1%입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많이 소비하는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실질 구매력이 명목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55세에 월 200만 원 생활비로 은퇴한 사람을 기준으로 연 3% 실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처음 1년은 월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는 월 232만 원을 써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월 269만 원이 필요합니다. 20년 후에는 월 360만 원이 필요합니다. 즉, 은퇴 후 20년이 지나면 당신은 처음 계획의 1.8배 금액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55세에 4억 원으로 은퇴했고 월 200만 원 생활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배우자가 중풍으로 쓰러져 간병인 비용이 월 300만 원씩 필요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월 지출은 500만 원입니다. 월 생활비 200만 원에 배우자 간병비 300만 원, 여기에 당신의 의료비도 늘어났습니다. 남은 4억 원을 월 500만 원으로 나누면 약 80개월, 즉 약 7년입니다. 7년 후 당신은 월급이 없이 배우자를 돌봐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64만 원만 남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주택 문제입니다. 한국의 시니어 70% 이상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 측면에서는 좋지만 유지비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택관리비, 재산세, 수리비가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집이 30년이 지나면 대대적 수리가 필요합니다. 지붕, 방수,
도배, 전기 시스템 등 이런 대수리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비용이 듭니다. 당신의 4억 원 자산이 있어도 이런 것들이 터지면 금방 줄어듭니다. 네 번째 문제는 외로움과 건강입니다. 이것은 실제 의료비로 나타납니다.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시니어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15% 20%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 당뇨, 우울증 같은 질환을 유발하고 이것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월 200만 원 계획에서 빠진 것은 심리 건강에 대한 투자인데 이것의 부재가 나중에 더 큰 의료비를 만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기대 여명의 증가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여명은 현재 83.5세입니다. 즉, 55세에 은퇴한 사람이 평균 28년을 더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월 200만 원 계획이 20년을 커버한다고 해도 마지막 8년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이 부분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생각할 점은 세금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산에서 돈을 꺼내면 이것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산을 정기적으로 출금할 때는 이자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월 2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출금하면 세금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5% 10% 정도 더 필요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월 210만 원 220만 원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월 20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달 엄격한 예산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생활의 자유도가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고 건강이 해치면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비가 증가하면 심리적 압박감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월 200만 원으로 20년을 버틴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의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계획입니다. 예상 외 지출, 인플레이션, 건강 악화, 가족 부양, 주택 수리, 심리적 압박감 등 많은 요소들이 이 계획을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월 200만 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가? 아니면 가능하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재설계입니다. 월 200만 원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덜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꾼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실수하는 것이 은퇴 후에도 과거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성공한 사례를 봅시다. 서울 강남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30년 일한 이준호 씨, 58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는 4억 2천만 원을 갖고 은퇴했어요. 처음에는 월 250만 원 생활비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1개월 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위험하다. 내가 변해야 한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지역을 옮겼습니다. 강남에서 경북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어요. 집값도 싸고 생활비도 서울의 60% 정도입니다. 월 200만 원이 월 300만 원의 가치가 된 거죠. 둘째, 식생활을 바꿨습니다. 자기 농사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텃밭에서 야채를 기르고 자급자족 비율을 30%까지 높였습니다. 셋째, 여가 활동을 바꿨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마을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유료 문화생활 대신 지역 도서관의 무료 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월 150만 원으로 은퇴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극적 소득원 창출입니다. 월 200만 원으로 살려고 하기보다 월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완전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지장 없을 정도로 부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서비스 분야의 일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파트타임 상담원으로 일하면 월 70만 원, 1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또는 청소 용역, 배달,
개인 교습 등도 가능합니다. 당신이 평생 직장에서 얻은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실무 경험이 있다면 프리랜서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영어나 일본어를 할 수 있다면 온라인 과외를 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있으면 월 250만 원이 필요한 것을 월 200만 원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4억 원을 그냥 은행에 놔두면 이자율은 연 3% 정도, 즉 월 100만 원의 이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이것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 펀드에 투자하면 연 5%, 6%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66만 원, 200만 원입니다. 이 배당금만으로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라이프스타일 시프트입니다. 이것은 지역 이동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생활의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지위와 위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자녀들 앞에서 잘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돈을 낭비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대신 지금부터는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당신이 평생 일하며 얻은 지혜, 친구들과의 관계, 건강함, 이것이 진정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돈을 쓸 때도 이런 것들에 투자하세요. 좋은 식당 대신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기, 고급 옷 대신 편한 옷 입기, 자동차 자주 바꾸기 대신 오래된 차 계속 타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월 50만 원,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주택 자산의 활용입니다. 당신이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면 월세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방에서 월 200만 원으로 살고 서울 아파트에서 월 150만 원의 월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월 50만 원 정도만 쓰는 셈이 됩니다. 또는 집을 팔고 가격이 싼 지역으로 이사한 후 그 차액으로 금융자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공동생활입니다. 혼자 월 200만 원으로 살기는 어렵지만 부부가 함께라면 어떨까요? 또는 자녀 세대와 함께 산다면 식비, 관리비, 유틸리티 비용을 공유하면 1인당 비용을 30%, 40%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찍부터의 준비입니다. 지금 50대 초반이라면 지금부터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은퇴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대 중반에 갑자기 월 2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하면 매우 힘듭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월 200만 원으로 20년을 버티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현명한 선택과 근본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행동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월 200만 원 생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세요. 당신이 55세이고 아직 일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생활비를 월 200만 원 정도로 제한해보세요. 처음 1개월은 힘들 겁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당신은 이 생활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면 큰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신이 월 200만 원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정비를 줄이세요. 월 생활비 2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고정비입니다. 주택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금 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세요. 통신사를 저렴한 곳으로 바꾸면 월 2만 원,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하면 월 10만 원, 3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 대출이 남아있다면 최우선으로 갚으세요. 은퇴 후 월 대출금 상환은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세 번째, 재정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월 200만 원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대신 이렇게 구체화하세요. 2025년 12월까지 고정비를 월 80만 원으로 줄이고 식비를 월 60만 원으로 유지하고 의료비 예비금을 월 30만 원으로 준비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세요. 4억 원이 전부 은행 적금에 있다면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가 없습니다. 4억 원 중 50%는 안정적인 채권 펀드에, 30%는 고배당 주식 펀드에, 20%는 현금으로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연 4%, 5%의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인플레이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월 200만 원으로 살면서 건강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의료비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매달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 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는 미리 받으세요. 월 의료비 30만 원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미리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외로움은 건강을 해칩니다. 월 200만 원 생활비 중에서 최소한 월 10만 원, 15만 원은 사람 만나는 데 쓰세요. 친구들과 만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자원봉사를 하세요. 이것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투자이고 결국 의료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세금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후 자산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무사나 재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가장 세금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배당금 투자, 장기 보유 양도, 비과세 상품 활용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만 잘 관리해도 연 50만 원,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월 200만 원 생활비와 별도로 최소한 1천만 원, 2천만 원의 긴급 자금을 따로 보관하세요. 배우자의 갑작스런 병원비, 자녀의 위기, 주택 수리 같은 예상 외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비상금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홉 번째, 국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많은 시니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모릅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의료급여,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월 30만 원,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자녀와 재정 대화를 하세요. 많은 시니어들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더 큰 짐이 됩니다. 대신 지금부터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는 월 200만 원으로 살 계획이야. 그래서 나중에 경제적 도움을 청할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 자녀들도 자신들의 재정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게 됩니다. 결국 월 200만 원으로 20년을 버티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최종 답은 이것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현명한 선택이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막연하게 기대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월 200만 원으로 20년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인플레이션, 예상 외 지출, 가족 부양, 심리적 압박감,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계획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생활 방식을 바꾼다면, 현명한 결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50대에서 60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월 200만 원 생활비에 적응하세요. 이 적응이 은퇴 후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둘째, 고정비를 철저히 줄이세요. 통신비, 보험료, 대출금, 관리비, 이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최소화하세요. 월 10만 원씩 줄일 수 있으면 연 120만 원,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셋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월 200만 원으로 살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의료비가 적게 들고, 의료비가 적게 들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은퇴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월 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평온함이 목표라면 월 200만 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월 200만 원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당신의 방식대로 말입니다. 당신의 은퇴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